안녕하세요. 저는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이경민 간사입니다. 평소 건강 지키는 일이나 의료 분야에 대해 궁금했던 것들이 많으실 텐데요. 여러분의 궁금증을 풀어드리고자 준비한 건강팟입니다. 알쏭달쏭 궁금하지만 누가 속 시원히 알려주지 않는 질문에 대해 똑똑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스트레스 만병의 근원이라고도 하자 이처럼 스트레스가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스트레스에 관심을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내가 스트레스 많이 받고 있나? 어떻게 관리를 해야 하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스트레스 위험도 측정 검사 등이 생긴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말 스트레스 측정 검사는 나의 상태를 정확히 측정해 주는 것일까요? 오늘 스트레스 검사에 대해 알려주실 이상윤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건강가대안의 연구원으로 있는 이상윤입니다. 녹색병원에 지금 직업환경의학과 과장으로 근무하고 있기도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선생님, 제가 자주 체하는 편인데요. 그래서 가끔 병원을 가면 선생님들이 요즘 스트레스 받는 일 있으세요?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네. 스트레스는 정말 건강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일까요? 네, 그렇죠. 스트레스는 건강에 나쁜 측면만은 있는 것은 아니고요. 스트레스가 좋은 측면도 있습니다. 사실은 아주 무미한 건조한 삶이 오히려 건강에 해롭다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사실 적당한 본인이 어느 정도 커버할 수 있을 정도의 스트레스는 사실 건강에 도움이 되고 오히려 삶을 활력 있게 만드는 그리고 무언가 성취하게 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얘기도 많이 있죠. 근데 문제는 현대 사회는 본인이 감당하기 힘든 정도의 스트레스, 다양한 영역에서 스트레스가 있으면서 그것이 사실 건강을 파괴하는 주된 원인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병의 원인이 스트레스다라는 얘기가 요즘은 나올 정도죠. 네. 근데 혹시 질병을 발생하는 어떤 원인이 되기도 하나요? 네네. 보통 지금까지 알려진 바에 의하면 스트레스는 확실하게 관련이 있는 거는 이제 중풍이나 심장병 이런 이제 만성병에는 확실히 나쁘게 만드는 요인으로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위장병, 또 우울증이나 불안증 같은 이제 정신질환 이런 것들이 다 사실은 스트레스랑 관련되어 있는 걸로 알려져 있고, 현대인들이 많이 앓는 질환 중에 하나는 이제 근골격계 질환, 그러니까 허리, 목, 어깨 이런 데 뻐근하고 결리고 이런 것들도 사실은 육체적이고 물리적인 이유 때문만이 아니라 스트레스가 증가하면 실제로 그런데 통증이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네. 꽤나 심각한 질병도 유발을 한다고 볼 수 있겠네요. 네, 스트레스가 사실은 심하면 그것으로 인해서 사망에 이를 수도 있는 것이죠. 아주 최악의 경우엔. 네네. 그래서 인터넷을 보다 보면 재미로 하는 심리 테스트처럼 스트레스 테스트를 해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근데 전문적인 기관에서도 스트레스 위험도 측정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정말 개인의 상태를 측정할 수 있는 건가요? 객관적으로? 네, 요즘 이렇게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이다라고 하면서 스트레스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니까 일단은 질병이라는 거는 질병의 위험 요인이 어느 정도 심한지를 측정한 다음에 그것이 이제 심하면 거기에 대한 개입을 하는 방식으로 이제 치료가 많이 이루어지니까 이제 스트레스를 실제 수치화하고 측정하려는 노력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대부분의 스트레스 측정은 현재 설문지 방식으로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 설문지가 많은 연구자들이 많은 연구를 해서 좀 어느 정도 활용성이 있다라고 알려진 설문지이긴 해요. 그래서 근데 사람의 모든 스트레스를 측정하는 설문지는 없고요. 영역별로 가령 업무와 관련된 스트레스 조사하는 설문지가 따로 있고 또는 가정생활과 관련된 스트레스 측정하는 설문지가 따로 있고 이렇게 해서 설문지로 사실 스트레스를 많이 측정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상대적으로 어느 정도까지 잘 스트레스 수준을 평가한다는 점은 장점이지만 또 이게 굉장히 주관적인 것이어서 이것으로 나온 점수가 객관적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논란이 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네. 설문은 좀 객관적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또 그렇지 않다는 말씀이신데 네네. 그렇다면
여하튼 현대인에게 있어서 스트레스는 굉장히 중요한 관심사이고 내가 어느 정도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지 위험 수준인지 아닌지 이거를 알고 싶은 게 또 사람의 욕심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그거를 좀 객관적인 수치로 측정할 수 있는 것은 없나요? 네네네. 그게 있다면 참 좋겠죠. 네. 근데 요즘 그게 있다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뭐 입에다가 뭐 스티커 같은 거 하나 딱 물고 있으면은 색깔이 빨간색으로 변하면 뭐 스트레스 굉장히 높은 것이고 초록색으로 가만히 있으면 스트레스가 낮은 것이고 뭐 이런 검사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런 것도 있군요. 예. 텔레비전도 가끔 나오는데. 그다음에 이제 뭐 소변 검사나 아니면 피 검사를 해서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 같은 약간 의학적이 것처럼 보이는 검사를 해서 스트레스 수준을 본다는 검사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런 검사들은 아직까지는 그것이 확실히 개인의 스트레스 수준을 보여준다는 근거가 많이 쌓이지는 못했어요. 왜냐하면 특히 이제 우리 몸에 스트레스를 받으면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가 높아지는 거는 맞거든요. 맞긴 맞는데 그 스트레스 호르몬은 하루에 따른 이제 변이가 굉장히 많아요. 무슨 말이냐면 그 스트레스 호르몬은 이 태양빛의 영향도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하루에 아침에는 뭐 많이 나왔다가 저녁에는 줄어든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루에 이 변화하는 변화의 폭이 너무 커서 그것이 진짜 스트레스를 측정하는 수치로서 정확한 수치냐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까지 많은 연구가 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일부 일선의 의료기관에서는 그것을 마치 실제 스트레스 수준을 보여주는 것인 양 호도하고 있는 경우도 있는데 사실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네. 근데 듣기로는 심장 뛰는 속도 같은 걸로도 측정할 수 있다는 얘기도 있는데요. 네네네. 그건 뭔가요? 예, 그것도 요즘 많이 하고 있죠. 특히 이제 피 검사는 이제 피를 뽑아야 되니까 아프고, 뭐 소변 검사는 소변 받는 게 귀찮고, 뭐 이러니까 요즘 이제 대안적으로 많이 얘기되는 게 심장이 뛰는 뭐 속도나 아니면 심장이 뛰는 패턴, 뭐 이런 것들을 잘 이제 측정을 해서 그걸로 이제 스트레스 수준을 알 수 있다라는 기계들이 요즘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심박동 뭐 변이 검사 이렇게 어려운 말로 하는데 그건 아주 없는 거는 아니죠. 왜냐하면 우리 몸에 아까 얘기했지만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몸에서 신경들이 약간 이제 부조화가 되면서 심장의 뛰는 패턴에 약간 본인이 느끼지 못할 정도의 굉장히 미세한 변화들이 올 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기계로 잡아낸다는 겁니다. 근데 뭐 그럴듯해 보이긴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것도 사실은 그것이 개인의 스트레스 수준을 얼마나 반영하느냐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까지는 뭐 많은 논란이 있는 것이 사실이고 그렇게 정확하지 않다라는 얘기가 훨씬 더 많습니다. 네. 심장 뛰는 속도 멋있는 사람을 봐도 심장 뛰는 있을 그렇죠. 거고 맞습니다. 흥분되는 예. 일이 있어도 심장 뛰는 예. 이걸 참 구분한다는 예. 게 제가 그게 의사가 아니라서 잘 그렇죠.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그 기계로 심장이 뛰는 패턴이나 이런 것들은 정확하게 좀 알 수 있는 것은 사실인데 말씀하신 대로 심장이 뛰는 패턴의 변화는 꼭 스트레스 때문만이 아니라 가령 어저께 잠을 못 이루었다든지 아니면 그 검사하는데 뭐 이렇게 잠을 잤다든지 뭐 이런 거에 의해서도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개인의 스트레스 수준을 정확하게 반영하지는 못한다고 봐야겠죠. 네. 이렇게 선생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굳이 검사를 하지 않아도 내 자신이 내 스트레스에 대해서 아니면 또는 주변 사람들이 더 잘 알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좀 잘 관리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네. 마지막으로 질문을 좀 드릴게요. 현대인에게 스트레스를 적게 받으라고 하는 것은 어려운 얘기겠지만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트레스를 적게 받고 또 잘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너무 질문이 어렵죠, 선생님? 뭐 마지막에는 늘 나오는 질문이죠. 네네네. 사실은 제일 첫 번째 얘기를 했지만 스트레스 자체는 꼭 나쁜 것은 아닙니다.
스트레스를 완전히 제로로 만들면 오히려 삶의 활력이 없어지고 뭔가 이제 성취나 도전 뭐 이런 것들이 없을 수 있기 때문에 적당한 스트레스는 본인이 감당할 수 있는 정도의 스트레스는 감당하면서 사는 것이 오히려 이제 삶을 더 윤활유 역할을 해주기도 하는데요. 근데 문제는 필요 없는 스트레스가 현대에는 굉장히 많아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원하지 않는 스트레스들, 그리고 내 삶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스트레스들,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것들은 사실은 없앨 수 있도록 노력을 일단은 해야죠.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그것을 감당하면서 사는 것보다는 그것을 없앨 수 있는, 가령 예를 들자면 요즘 이제 직장 내에서 많이 문제가 되는 게 이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스트레스 뭐 이런 게 한국 사회에서 많이 문제가 되는데요. 그런 것들은 사실 받아서 도움되는 스트레스는 아니거든요. 그리고 직장 내 괴롭힘은 사실 직장 내 여러 가지 문화나 이런 측면에 있어서도 없어져야 마땅한 스트레스인 거죠. 그런 경우에는 직장 내 구성원들이 모두 나서서 그런 것들을 없애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스트레스에 대응하는 제일 첫 번째 원칙은 필요 없는 정도, 그리고 꼭 나쁜 영향만 미치는 스트레스는 없앨 수 있도록 노력하자라는 게 첫 번째 원칙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트레스 받을 수밖에 없고 어떤 것들은 좋은 스트레스로 작용하기도 하는데, 그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 적절한 스트레스를 본인이 이제 관리하는 방법들을 개인적으로 좀 찾아야겠죠. 제일 나쁜 방법은 술 먹고 푼다. 아니면은 주변 사람들을 못 살게 군다. 뭐 이런 게 제일 나쁜 방법인데, 그런 게 아닌 방식으로 본인이 이제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방법들을 이제 개발을 해야 될 것입니다. 요즘 뭐 현대인들 워낙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보니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도움되는 방법들이 많이 있거든요. 의료적으로도 사실은 뭐 명상이나 요가나 뭐 이런 부분들이 많이 도움이 된다고, 그런 부분들은 사실 연구가 많이 쌓여서 요즘 뭐 유럽이나 미국이나 이런 명상이나 이런 거, 요가나 이런 거 익숙하지 않은 뭐 외국인들도 그런 부분들을 많이 사실 요즘 트렌드가 형성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확실히 스트레스 이완 효과가 있는 걸로 알려져서 그런 것들을 한다든지 하는 식으로 이제 개인적인 관리 방법을 찾는 게 좋겠고요. 세 번째 꼭 지적하고 싶은 것은 오늘 말씀드렸지만 스트레스를 완화하거나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을 의료적인 도움으로 하려고 하는 것은 별로 권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스트레스를 측정해서 스트레스를 측정한 다음에 나오는 게 뭡니까? 그럼 스트레스를 완화하기 위한 무슨 뭐 약을 먹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의료기관의 도움이나 아니면 의료의 도움을 받아서 스트레스를 완화하는 것들은 그렇게 썩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검사 자체가 별로 이렇게 근거가 없는 검사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돈 낭비만 하는 경우가 많고, 그거에 근거해서 나오는 처방이라는 게 또 어떻겠습니까? 완전히 잘못된 검사의 근거에서 나오는 처방이기 때문에 그것 자체도 효과가 있기보다는 뭐 이런저런 그 심리적 안정에는 도움이 될지 모르나 실제로는 돈만 쓰고 스트레스 이완에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도 많아서 의료적인 방법에 기대는 방법보다는 우리가 잘 알고 있으나 실천하지 못하는 방법. 사실 건강에 좋은 것들은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더 좋은 비방 또는 더 좋은 뭐 방법들을 찾다 보니 실천을 못하는 것인데, 스트레스에 대응하는 방법도 사실은 그 어떤 뭐 굉장히 좋은 처방 내지는 명약 이런 게 있다기보다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으나 실천하지 못하는 것들, 규칙적인 생활과 좋은 식습관, 그리고 몸을 많이 움직이고 네. 그런 이제 휴식과 명상을 하고 이런 것들이 훨씬 도움이 많이 된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마지막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괜히 이제 스트레스 문제가 심각하다고 해서 그런 것들을 주로 검사하거나 처방하는 의료기관이나 아니면 기타 이제 심리 상담 기관에 돈벌이 대상으로 전락하지는 말자라는 게 오늘 핵심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네.
좋은 거 많이 먹고 햇빛도 많이 보고 네. 스트레스 관리하는 나만의 방법을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네. 같습니다. 그런 기관에 드릴 돈이 있으면 그 돈으로 맛있는 거 사드는 게 훨씬 좋습니다. 네. 네. 야근도 많이 하지 마시고. 네, 네. 그렇죠. 오늘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참여연대와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이 함께 제작합니다. 아이고, 싱크대 총장님. 이번에 싱크대는 입학금 얼마나 거두실 거예요? 입학금이요? 뭐 대충 한 100만 원 받을까요? 세면대는요? 그래요 뭐 입학금 어디에 쓰라는 법도 없는데 대충 받던 대로 받죠 뭐.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입학금은 당연히 새내기들이 입학하는 데에만 쓰여야죠. 어머, 누구세요? 우리는 청년 참여연대. 청년 참여연대는 작년 10월에 발족한 참여연대 부설 기관입니다. 청년 참여연대는 지난 1월 전국 34개 대학의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입학금의 산정 근거가 없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앞으로 저희는 대학이 입학금 실비만을 받을 수 있도록 활동해 나가겠습니다. 청년들의 더 나은 내일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참여연대는 정보 지원금을 받지 않습니다. 청년 참여연대 후원 회원이 되어주세요. 문의 02-723-4251로 지금 전화주세요. 02-723-4251 02-723-4251 띠링띠링.